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 유력, 안개 속 금리 인하 힌트는 한국은행이 23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11회 연속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안개 속인 가운데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구체적인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 팔 때 아니야. 증권가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견조한 업황에 힘입어 연간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난 1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 이익 개선세가 실제로 지속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2차 전지주 올 들어 두 자릿수 하락, 반등 언제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에 이어 일부 기업에선 대주주 물량까지 출회된 여파입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코프로머티는 4,600원 하락한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1일 종가 기준 9100원을 나타냈던 에코프로머티는 하락폭을 늘려가며 약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20일에는 4.78% 상승하면서 열흘 만에 10만 원대에 재진입했으나 다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8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월 최고가인 23만 500원을 기록했던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연초 대비 60% 이상 빠진 셈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 개미들 직구 정책 혼선에도 운송주 매집.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 금지 규제 철폐 해프닝 등에도 불구하고 운송업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운송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며 배송업계 실적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경쟁이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CJ 대한통운의 주식 24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141억 원어치와 111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한진의 주가도 26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시총이 5조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잘 나왔고요. 더불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게 되면서 천비디아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반도체주의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전에 주목해볼 뉴스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이 이제 두 개 정도 또 역시나 상보라든지 우리 기술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연구진이 이제 알다시피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퀀텀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이슈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도 이제 반사익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엔비디아 뭐 이런 이 AI 반도체로도 이슈가 엮이는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서로 이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무역 전쟁 심화에 따라 또 역시 원자재 반사익 수혜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상부라는 종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신용이 이제 검은색으로 신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되었던지 누가 되었던지 특정 이제 신용으로서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기 위한 흐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위로 올려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구간대 이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 구간대 박스를 만들어 놓은 개념에서 여기서 언제 이걸 뚫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것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0원 정도만 뚫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라는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매매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부라는 종목 매수 가격을 이제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1,900원 정도까지 1,900원에서 2,100원 이 사이 2,100원 아래로는 이제 2,100원 돌파한 거 봐야겠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말 늘 드리지만 뭐 3% 이상은 자율 차익이다 말씀드리고 싶죠. 익절가 잡으셔야 되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원에서 이 2,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뭐 한 3,000원까지도 비교 좋다. 다만 얘기했다시피 차익 구간 잡으세요. 뭐 2,400원에서 무너졌는데 막 수익 실현 절대 안 하고 목표가 2,500원이니까 끝까지 홀딩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또 짧게 손절 가격은 1,800원 지키면은 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나오는 게 정부 주도하에 이제 SMR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관련된 참여 모멘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SMR 원전이 AI발이 이제 AI를 통한 이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 대응에 따른 이 원전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원전 SMR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도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 반사익이 수주 기대감에 따른 반사익으로서 또 원전 SMR 이런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단기간에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 현재 보다시피 이 2,500원이죠. 2,500원대를 어떻게 뚫어낼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대만 강력하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거의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는 거의 근 20년간의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주느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오늘장에서 한번 눈여겨보고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 구간이 저항이기 때문에 아래로 열어놓고 좀 분할매 포지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은 1,800에서 지금 1,800원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과거 여기 빠진지 보셔야 되고 지금 자리 2,3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 아까 했다시피 3% 넘어가면 타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을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많습니다. 어쨌든 2,500 돌파한 거 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손절 가격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던 만큼 한 1,5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 이 상보와 우리 기술, 이 두 가지, 상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 그래서 이 두 가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 원자재 쪽에서 반사 이익의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횡보하고 있습니다. 언제 뚫리는지가 관건이고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주로는 우리 기술 살펴봤습니다. 원전 관련주인데 정부 주도하에 SMR 원전 기술 있어서 기술 참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반사 이익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3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720선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만 보더라도 강보합세로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이 기대감에 이 종가 기준으로는 1년 동안 가장 강한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른 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하락한 2,719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0.09% 상승한 846선으로 850선을 향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 이터닉스부터 HLB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SK 이터닉스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시7 오늘의 일면에서도 다뤘던 종목입니다. 블룸에너지의 이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차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이 수소차 밸류체인 확장 기대감에 이 22일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도 4위로 한 계단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셀바이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해일 박셀바이오가 간세포함 치료제 2회 이상 결과로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금융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은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했던 인기 종목 10개 만나봤고요. 개장 분위기 이가 랭커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양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다가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고 코스닥도 코스닥이 하락 전환했네요. 0.21% 하락하면서 양시장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된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먼저 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이 두 가지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 관망신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들. FOMC 의사록이 먼저 나왔습니다.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미국 3대 지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었고요. 일정 부분 하락을 했었고 엔비디아 실적은 장 끝나고 나왔는데 잘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 시장의 분위기, FOMC 보수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장 끝나고 나온 이 엔비디아도의 영향도 국내로 넘어왔죠. SK 하이닉스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삼성전자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 시장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좀 마이너스 이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국내로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박스권을 뚫기는 여전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출발은 일단 좋지는 않네요.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종목들, 인기 종목들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LB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HLB 바이오 포럼 개최일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아스코 초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 23일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넬리 주막 병용요법의 최종 생존 기간 분석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0.13%,
강보합 수준에서 77,80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여전히 8만 원 선을 좀 뚫어내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박셀바이오가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납니다. 13.49%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안에서는 간세 포함 치료제 임상 2회 이상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오늘 출발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3%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68% 강하게 출발하면서 20만 닉스도 뚫어냈습니다. 20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머티리얼즈 14.48% 상승합니다. 수소 관련주로 블룸에너지가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3만 원 선 하회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굉장히 강했죠. 시총 4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플러스랑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수소 전기 트럭 자율주행 레벨 4를 시험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좀 밀리네요. 2.17% 하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에서 한미반도체는 1.7%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SOFC 그리고 ESS 관련주로서 함께 좀 묶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전선주 대한전선은 좀 밀리고 있고 대원전선은 2.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무님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 SK 하이닉스랑 또 한미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다르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시각도 같이 좀 별개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같은 방향인데 화살표의 길이가 좀 다른 그런 모양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권이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좀 더 잘 가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이 방향이 다르진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에 있어서 기존의 자리를 좀 더 잘 잡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40%가 좀 안 되는 정도니까 HBM 쪽에 있어서 점유율 굉장히 좀 높습니다만 SK 하이닉스만큼은 아직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 신규 고객사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공급하죠. 이제 공급할 텐데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만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게 맞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도 방향성은 좀 같다. 근데 화살표에 대한 길이는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죠. 오르다가 보면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시장은 좋게 볼 거고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삼성전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 우선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그렇고 실적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잘 나왔고 향후에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좋을 수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밀리고 있죠. 반도체주들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좋은 건 맞지만 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매매를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실적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편이네요. 화살표 방향은 같지만 좀 길이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0.51% 하락불 켰고요. SK 하이닉스는 1.92%, 한미반도체는 0.81%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은 기대를 더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죠. 반도체는 실적 추정이 상당히 양호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이 돌아가는 제품들이 어느 정도 팔렸고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분들을 알면 특히 국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 예상치가 있었고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다. 혹은 향후에 대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좋은 전망이 있다. 이랬으면은 좀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좋은 실적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반영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생을 봤을 때 학생이 공부 잘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본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었고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FOMC 의사록의 이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을 좀 더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ECB에서도 금리 인하 다음 달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ECB에서의 긍정적인 면,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늘 시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FOMC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안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이 한 가지는 부정적이고 한 가지는 긍정적인데 조금 더 부정적인 쪽에 우리 증시가 좀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대부분 섹터들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섹터가 많이 보이진 않는데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쪽을 보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이 그나마 좀 강합니다. 3.4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도 1%대 강세 보이면서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각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8월 1일자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중국의 태양광 가격 통제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더불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퍼스트솔라가 1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무님, 어제도 에너지 데이였고 오늘도 반도체 대신에서는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소에 이어서 SOFC 그리고 ESS 탄소 포집까지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력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새로운 상승 추세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초대형주죠. 현대차가 이 주가가 9.49%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만 원에서 사실 좀 답답하게 갇혀 있었었는데 이거를 수소가 뚫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추가적인 정부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실적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5만 원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만 했었지 수소가 이걸 뚫어낼 줄은 몰랐는데 수소가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죠. 어제 현대차 9% 상승을 보여줬고 근데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도 그렇고 다른 연료 쪽도 그렇고요. 에너지들은 이 시간이 좀 걸리죠. 사실은 이 수소차가 지금 상용화가 되어서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이 불편한 점들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확실한 답인지 수소차가 확실한 답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5년, 10년 더 진행이 된 이후에 새로운 부분들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다른 연료 쪽, 에너지 쪽으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만 좀 짧게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근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2위가 현대차고요. 기관 순매수 1위는 현대차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수소 밸류체인 관련해서 일단 공을 쏘아 올렸으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수소 현대차랑 관련되어 있는 수소 밸류체인을 보는 건 좀 어떻게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수소 관련돼서는 현대차와 매출액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밸류체인이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많이 산 게 수소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수소 영향보다는 현대차를 많이 산 부분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최근에 실적 관련주들만 좀 압축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은행도 그렇고 이 자동차도 그렇고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연관지어서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도 좋고 주주 친화 정책,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실적 좋은 게 뭐 반도체라든지 화장품까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뭐 에너지 쪽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시선은 좀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는지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거의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보기가 좀 어렵고요. 철강, 금속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1.6% 하락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쪽도 오늘 1.5%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71% 정도, 기아는 1.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통업과 섬유, 의복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 1위 종목으로 보자면 제약 섹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HLB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많이 떨어지는 쪽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 통신 장비,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 쪽도 함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HLB가 제약 쪽이 가장 좀 플러스권에 있고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HLB가 8.5%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포럼 오늘 개최하는 날이고요. 아스코 초록도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무님, 일단 HLB가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아스코 초록에서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최종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미리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좀 단기적인 부분과 이 중장기적인 부분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반짝 상승했다가 윗골을 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죠. 워낙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년 들어서 지금 3월 26일 장중 고점이 12만 9천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5만 원 아래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 주가가 올랐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끝난 게 아니었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뭐 오늘도 이 반영이 되면서 HL 바이오 포럼에서 이 리보세란입에 대한 이 해법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오늘도 장중 고점을 보게 된다면 16.4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높다는 점. 근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길게 보면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주가 상승 다시 한번 좀 가능한 그런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HLB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안에서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반도체주 잘 갈 줄 알았더니 지수는 좀 밀리고 있고 반도체주도 생각만큼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이런 코스피에 대한 어떤 지수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서도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엔비디아는 이제 그 예상대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죠. 특히나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달러를 돌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거의 8배 이상 또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동안 이제 주도 섹터였던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좀 기간 조정을 거쳤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간에 조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업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의 흐름도 보면 사실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HBM 관련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뭐 점유율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좀 보신다면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SK하이닉스의 이제 뭐 장비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소부장단 봤을 때도 SK하이닉스 향이 좀 묻어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향, 예를 들어 YC 같은 경우 오늘 좀 더 6%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D램 관련해서 또 시설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HBM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이 HBM 시장은 국내 기업 중에서 계속해서 좀 하이닉스가 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쪽보다는 이런 HBM 관련 모멘텀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SK하이닉스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된 뭐 소부장주들이 오늘 좀 삼성전자 관련된 공급사들보다는 힘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GS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하이닉스 관련된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유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20만 직스 터치하고 지금은 좀 소폭 내려와 있네요. 19만 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하나솔루션, 오스아이홀딩스, 두산, SK이터닉스, CS윈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신재생 쪽, 특히나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쪽이 좀 굉장히 강한데 이 중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금 적자로 전환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좀 밀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제 퍼스트 솔라 이런 태양광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8%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율을 계속해서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4배까지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이제 뭐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도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자회사인 또 큐셀을 통해서 그 미국 쪽에 또 태양광 패널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떠한 반사익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본격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태양광 쪽, 풍력 쪽 오늘 전반적으로 신재생 관련주들 시세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노브랜드, LS머티리얼즈, 우리기술, 선익시스템, GS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이 오늘 또 특징주에 잡혔는데 GST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SK하이닉스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D램 관련해서 이 HBM 관련주들의 어떤 중장기적 성장성은 지금 좀 담보가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세대 냉각 기술을 또 이제 개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뭐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막 주가가 쭉 밀린다라고 한다면이 오히려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5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GST고요. 밀리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아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대립에서 또 미국의 유럽과 또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현기차의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또 수소차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전 거래일에는 4%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점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75점이고요. 수급 모멘텀 실적이 70점, 차트가 75점으로 종합 점수 72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 조금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두산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두산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기판용 CCL 공급업체로 지금 함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차트, 신호 강도가 65점이고요. 모멘텀과 수급이 각각 60점, 70점으로 종합점수 65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 상승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19만 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바로 EM텍입니다. 네, 지금 배터리 가격의 하락, 또 관련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서 ESS 설치량이 급등을 하면서 그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수 바로 확인해보면 신호 강도와 수급 차트가 70점이고요. 모멘텀이 65점, 실적이 55점으로 종합 점수 66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까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0.62%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32,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공략주들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진전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은 밀리면 뭐 밀릴수록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그동안 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에 의해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어디까지 좀 밀리는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업종들의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사실 전력기기 업종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일진전기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레벨도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주가 상승폭은 뭐 그 가장 적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이제 동종업계 같은 종목인 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런 재룡전기에 비해서 이제 덜 올랐고 사실 PER도 비교했을 때 가장 쌉니다. 그래서 PER이 한 14배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역시도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게는 3배에서 또 5배 이상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 2배 수준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기존에 이제 전력기기 종목군들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이클이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체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좀 맞물리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압기 관련주들이 이제 그 수출 비중이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인프라 자체가 너무 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활발하게 좀 교체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관련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력 대란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재난도 좀 심각한 문제이죠. 뭐 유럽 연합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제 호재들이 좀 맞물려가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판매 단가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수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달러 강세가 유리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전력기기 시장은 좀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연평균 한 25% 이상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28,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아마 관심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놓쳤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던 일진전기 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한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종목이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수 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이런 MLCC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전자업종에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전기가 잘 흐르게 해주는 댐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전방 산업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런 MLCC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대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은 뭐 1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체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MLCC가 초호황기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S24를 또 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MLCC에 대한 수요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오히려 지금 판매량 회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 모멘텀도 계속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AI 서버 탑재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 가속기가 탑재가 되는 이 AI 서버는 일반 서버에 대비해서 MLCC가 많게는 한 2.5배까지도 탑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한 10조 원대를 또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악재였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 매출액이 또 사상 최대치가 기대가 되는 만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내 정고점을 넘어서 한 18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MLCC 관련주죠. 다만 좀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긴 합니다만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큰 시세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18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증시 7에서는 오늘 AI로 인해서 전력난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좀 장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확장되게 되면서 이제는 신재생 그리고 더불어서 SOFC 그리고 CCS까지 지금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K 이터닉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6% 정도 상승을 하면서 3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OFC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불립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일단 추출을 해낸 다음에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전기를 좀 생산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로서 SK 이터닉스가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단 유니드인데요. 0.9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CS 관련주고요. 탄소 포집이라고 쉽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하냐라고 본다면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를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빠질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탄소를 일단 추출을 한 뒤에요. 여기다가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고 이걸 지하 시설에다가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CS 관련주로 유니드 있는데요. 오늘은 0.9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만 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신재생 관련주, 특히나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파인엠텍 먼저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승부주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보통 7월과 8월 달에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폴더블 폰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래 힌지가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이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특히나 수혜를 좀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안에서는 1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LCC 관련주인데요. 2030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나 소비 패턴도 변화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대신에 LCC를 이용하는 트렌드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품어갈 수 있는 시점이고요. 2,72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로는 3,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증시 구로 이동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앞서서 밀리면 밀릴수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슬이 전문가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3.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 6%였는데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력 관련주 중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못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대표적인 MLCC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MLCC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지만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느리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걸 돌파하게 된다면 큰 시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안에서는 그래도 2.6%대 강세 보이면서 1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 2,710선으로 후퇴, SK하이닉스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상보 우리기술 전략 확인했습니다. 우리기술은 정부 주도 SMR 개발에 참여합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일진전기, 삼성전기 모두 따라가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일진전기는 싱가포르 전력청과 75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